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직 청취자님만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 안내자고요. 네, 오늘같이 이야기 나눌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잔뜩 펼쳐둔 텍스트들을 보면 약간 압도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긴 하죠. 대학교에 건축 설비 전공 강의 노트도 있고 또 빽빽한 관련 법령들에다가 LH공사의 실무 핸드북까지 있으니까요. 아주 묵직한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이걸 다 어떻게 보나 했거든요. 하지만 청취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하고 매력적이니까요. 네,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는 실내 공간, 과연 건물은 어떻게 호흡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님이 지금 주무시는 방, 출근해서 하루 종일 머무는 사무실, 그리고 차를 대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까지요. 네네. 이 모든 공간에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수식이나 정보 과부하 없이 오늘 당장 일상에서 주변 공간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어줄 핵심적인 통찰들만 뽑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전문가님, 건물은 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흔히 건물이라고 하면 그냥 단단하게 고정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떠올리시잖아요. 네, 멈춰있는 거니까요. 사실 건물은 거대한 폐를 가진 유기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바깥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부의 탁한 공기를 내뱉어야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 거대한 폐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직관적이고 오래된 호흡 방식은 역시 자연환기입니다. 창문 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람이 건물 외벽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풍압을 이용하거나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생기는 공지의 부력을 이용하는 거죠. 온도 차이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고층 건물에서는 이 현상이 마치 거대한 굴뚝처럼 작용해서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아, 굴뚝 효과라고 부르는 그 원리군요. 겨울철에 빌딩 1층 회전문 열면 바람이 막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것도 다 건물이 스스로 숨을 쉬려다 보니 생기는 압력 차이 때문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현대 건물들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져서 이런 자연의 힘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되었죠. 창문 열 수 없는 고층 유리 빌딩이나 깊은 지하 공간이 워낙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의 힘, 즉 송풍기를 활용한 기계 환기가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 자료 보면서 제가 진짜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기계환기 시스템이 목적에 따라 아주 정교하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에요. 네.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제1종 환기가 양쪽 다 통제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강제로 바람을 밀어넣고 동시에 강제로 뽑아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공기의 양을 기계가 100%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기계가 장악하는 거네요. 네. 자연의 변수에 기대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된 호흡을 해야 하는 곳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감염 관리가 생명인 병원의 수술실이나 깊은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요. 가장 확실한 시스템이죠. 1종이 양쪽 모두를 철저히 통제한다면 제2종 환기는 한쪽만 통제하는 거잖아요. 맑은 공기를 기계로 억지로 밀어 넣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건 건물 틈새로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두는 거예요. 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렇게 실내로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방 안의 공기 압력이 바깥보다 높아지는 정압 상태가 됩니다. 약간 풍선에 바람 빵빵하게 불어넣고 입구 열어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바람이 밖으로만 뿜어져 나오고 밖에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바깥의 먼지나 오염물질을 절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이나 무균실에 이게 쓰이는 거군요. 외부의 미세한 먼지 하나가 치명적이니까. 네, 아주 영리한 설계죠. 반대로 제3종 환기는 압력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건 창문 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두고 실내 공기를 기계로 강제로 뽑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는 부합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바깥보다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이 제3종 환기가 바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 후드, 그리고 화장실 환풍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맞아요. 냄새나 연기가 거실로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 공간의 압력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실의 맑은 공기가 화장실 쪽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나쁜 냄새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게 되죠. 여기서 자료의 핵심 디테일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화장실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새로운 공기가 보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물리적 사실입니다. 배기팬이 아무리 강력하게 돌아가도 급기, 즉 들어오는 공기가 없으면 방 안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헛돌게 됩니다. 아, 저 진짜 이 부분에서 유레카를 외쳤잖아요. 화장실 문 너무 꽉 닫아두면 환풍기 틀어도 냄새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문 아래에 아주 작은 틈새가 있거나 문을 살짝 열어두어야 거실 공기가 들어오면서 화장실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줄 수 있죠. 환풍기 스위치만 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 진짜 재밌네요. 자, 이제 건물이 숨을 쉬는 원리를 알았으니 방 안에서 공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전반 환기와 국부 환기는 직관적이죠. 방 전체를 갈아치우느냐 아니면 오염원 위에서만 빨아들이느냐의 차이니까요. 네네. 근데 혼합 환기랑 치환 환기는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공기를 다루는 철학 자체가 다르달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실내 공기질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혼합 환기는 말 그대로 맑은 공기를 빠른 속도로 뿜어내어 방 전체를 마구 섞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물그릇에 잉크 떨어졌을 때 맑은 물 계속 부어서 희석시키는 것처럼요? 네, 잉크의 농도를 서서히 옅게 만드는 희석작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주택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나 환기구가 이 방식을 씁니다. 경제적이지만 오염물질이 방 전체로 한번 퍼진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치환 환기는 공기 섞이는 걸 아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염된 공기를 희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맑은 공기로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밀어넣는 방식이요. 네,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쫙 깔리겠죠. 네, 그런데 사람의 체온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는 뜨겁단 말이죠. 바닥에 깔린 맑은 공기가 이 열을 얻으면 오염물질을 품은 채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우아한 현상 아닙니까? 성층화 현상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공기역학의 우아함이죠. 공기가 뒤죽박죽 섞이지 않고 깨끗한 층과 오염된 층으로 나뉘는 겁니다. 사람 호흡기 높이에는 맑은 공기가 머물고 천장 쪽으로 떠오른 탁한 공기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거대한 방 안에 공기층을 만든다니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유체역학의 예술 같아요. 효율도 훨씬 좋아서 대규모 공연장이나 정밀산업시설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청취자님. 이런 정교한 설계가 평범한 아파트에도 숨어 있습니다. LH공사 핸드북 보니까 우리 머리 위 천장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네, 거대한 혈관 시스템이죠. 네네. 은색 주름관인 플렉시블 덕트가 방마다 뻗어 있고 그 중심에는 열외수형 환기장치라는 똑똑한 심장이 뛰고 있고요. 현대건축에서 에너지 효율과 환기는 약간 딜레마 관계에 있거든요. 한겨울에 환기하려고 창문 활짝 열면 보일러로 데워놓은 열기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깝죠. 난방비 폭탄 맞고요. 그 딜레마를 해결한 게 바로 이 열회수형 환기장치입니다.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내보낼 때 열 에너지만 싹 걸러내서 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열은 안 뺏기면서 숨을 쉰다. 진짜 지능적이네요. 그리고 주방 요리 연기를 각 세대에서 옥상으로 곧바로 뿜어내는 건식 에어덕트 시스템도 인상 깊었어요. 기둥 속에 커다란 배관이 뻥 뚫려 있어서 냄새를 수직으로 뽑아 올리잖아요. 네, 공동주택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환기 시스템의 스케일이 극대화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거대한 지하주차장입니다. 옛날 건물 주차장 가보면 천장에 사각형의 거대한 양철 배관들이 얽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머리 닿을 것 같이 답답한 구조요. 그걸 덕트 방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오염된 배기가스를 그 커다란 관을 통해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죠. 근데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자재비도 비싸고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무덕트 유인팬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거대한 배관 다 뜯어내고 작은 소형 팬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두는 방식이요. 네, 아주 효율적이죠. 저는 이게 마치 이어달리기 같더라고요.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첫 번째 팬이
바람을 훅 불어서 다음 팬한테 넘겨주고 걔가 또 넘겨주고. 맞습니다. 공간 전체의 공기를 거대한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서 대형 배기팬으로 몰아넣는 거죠. 덕트가 없으니 층고도 높아 보이고 개방감도 좋고요. 공간의 승리네요. 자, 이렇게 건물이 숨쉬는 구조를 봤으니 이제 그 공기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실내 공기질, 보이지 않는 위협이 참 많아요. 네, 포말데하이드 같은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미세먼지 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오염물질 중에서도 환기량을 계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삼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사실 이산화탄소가 당장 독성이 있는 건 아닌데 왜 이걸 지표로 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질의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정직한 경고등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경고등이요. 사람은 숨 쉴 때마다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즉, 농도가 높아졌다는 건 그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된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다른 오염물질도 같이 높아져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광부들이 탄광 들어갈 때 유독가스 감지하려고 카나리아 데려간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현대 실내 공간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취자님도 이거 일상에서 자주 겪으셨을 거예요. 문 꽉 닫고 회의실에 오래 있으면 이상하게 하쿤 나고 머리 멍해지잖아요. 네, 그게 지루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3000ppm 넘어가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졌다는 몸의 신호인 거죠. 회의실 문 여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그 경험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엄격합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시간당 0.5회 환기가 이루어지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시간마다 집안 전체 공기가 100% 바깥 공기로 교체된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 3단계 원칙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오염원 제거. 둘째, 환기량 증가. 셋째, 필터 등을 통한 공기 정화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방향제로 덮는 게 아니라 원인 자체를 치워라. 그리고 두 번째 환기량 증가. 엔지니어들은 이걸 감으로 정하지 않잖아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수학 공식을 씁니다. 필요한 환기량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실내 허용 농도에서 외기 농도를 뺀 값으로 나눈다. 이 논리입니다. 와, 논리가 참 명쾌해요. 방에서 나쁜 게 많이 나올수록 환기가 많이 필요하다. 성인 한 명당 1시간에 약 25에서 26 cmh의 신선한 공기가 계속 필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거대한 공기를 움직이려면 강력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송풍기, 팬이군요.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팬의 해부학 시간입니다. 우선 햄스터 쳇바퀴처럼 생긴 다익형 송풍기, 시로쿠 팬이 있죠. 네, 부피가 작아도 풍량이 넉넉해서 에어컨 등에 널리 쓰이는 든든한 일꾼입니다. 단지 전력을 많이 먹고 좀 시끄럽죠. 그래서 복잡한 덕트 안으로 억지로 밀어넣을 땐 뒤로 굽은 날개를 가진 터보팬을 쓴다고요? 네, 효율이 가장 높고 고압에 강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조용한 사무실에선 소음이 문제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비행기 날개 모양을 한 익형 송풍기, 에어포일 팬이고요. 항공역학을 빌려와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아주 고급스러운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양의 바람을 한 번에 뿜어내는 충류형 송풍기, 일명 프로펠러 팬까지. 상황에 맞게 팬을 배치하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 건물에 바라보는 해상도가 확 높아지죠. 맞아요. 청취자님, 앞으로 천장에서 웅 하는 소리 들리면 저기서 에어포일 팬이 돌고 있구나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간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오늘 나눈 지식들을 보니 건물은 끊임없이 숨을 쉬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게 실감납니다. 이산화탄소를 나침반 삼아서 기계의 심장들이 우리를 매일 보호하고 있었네요. 네, 모든 설계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말이죠. 방금 그 말씀 약간 도발적인데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법령이나 환기량 수식들은 전부 새로 지어진 완벽한 건물을 가정하고 있거든요. 배관 안엔 먼지 하나 없고 모터는 완벽한 상태라는 전제요. 하지만 건물이 나이를 먹고 낡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찬장 위에 또아리를 튼 덕트 속을 매번 청소할 수도 없고요. 베란다 구석에 환기장치 있는 줄도 모르고 새까만 필터 방치해둔 집도 많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모터가 낡아서 도면에서 요구했던 환기량을 못 밀어낸다면요?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청취자님이 계신 그 방은 과연 설계된 대로 올바른 숨을 쉬고 있을까요? 와, 뼈를 때리네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건물에 폐를 만들어놔도 결국 생명을 불어넣고 관리하는 건 사람의 몫이라는 거군요. 청취자님, 오늘 집에 가시면 화장실 환풍기 먼지라도 한번 닦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출근길 천장에 환기구를 볼 때 오늘 탐험한 공기의 길이 생생하게 그려지길 바랍니다. 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님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